아까 이제 킥스타터 실무에서 어떤 부분들에 이제 이야기가 있고 준비하는 게 있고 그다음 특징이 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이게 직접 해보기 전에는 이게 확 와닿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좀 더 실무에서 저희 하고 있는 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이제 몇 가지 알고 가셔야 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도 온라인 마케팅 국내에서 포탈 때부터 했지만 성공한 캠페인들은 보면은요, 일단 엄청 부지런하세요. 또 하나, 그 제품에 대해서 제품이 어느 관점에서는 되게 한국에서는 이 제품 안 돼요 하는 것들이 킥스타터에 오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4가지 키가 있어요. 성공한 캠페인들을 잘 보면은 제품 자체가 집중합니다. 그래서 기능을 보여주고 기존의 소비자층이 이렇게 누구에게나 많이 퍼뜨릴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디자인적으로 우수한지, 그 다음에 베커들이 좀 젊습니다. 그 이유는 얼리 어답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커들이 좋아하고 직접 사용이 가능한 건지, 그 다음에 제품의 가치,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지, 그 다음에 어떤 문제점을 확실히 해결했는지, 그 다음에 이거는 가격이 저렴한 것부터 로우텍부터 하이텍이라고 해서 기술에 집중돼 있지 않아도 사실 괜찮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강력하게 다가오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나올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셔야 됩니다. 개발자가 뭐 제가 이 분야 20년 있었다,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또 이게 뭐 애플하고 비교해서 우수하다, 이런 것도 의미가 없어요. 베커들에게 집중해서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때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를 모르면은 물건을 살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팀 멤버는 지난 무슨 기간 동안에 어떻게 했고, 어떤 멤버로 구성이 됐고, 어떤 디자인을 가져가게 됐고, 또 어떻게 했는지를 번역을 하시면 안 되고요. 네이티브의 사고에서 네이티브로 설득을 해야 된다는 게 차이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하고요. 저희가 모든 캠페인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현지의 파트너들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한국어가 영어 2개를 동시에 써요. 한국어를 쓰시는 분들은 한국 사무실에 있고 영어로 하시는 분은 영어로. 그래서 업무가 영어하고 한국어가 같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국 업무가 끝나도 미국 현지 시간으로 업무를 해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철저하게 디펜스를 해서 이 캠페인에 대해서 준비할 때도 이 제품을 어떻게 보여줄 건지 한국 스타일 안 되고요. 영상도 마찬가지, 언어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게 한국산이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때로는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컬러를 드러낼 때 국가를 드러내는 부분들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듬는 게 아니고요. 새로 크리에이팅을 해서 설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또 사진이 예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한국 분들이 사실은요. 웹, 앱, 서비스, 뭐 컨텐츠 다 예뻐요. 요새 너무 잘 만드는데요. 킥은요. 그렇게 디자인 빨이 우수한 게 아니고요. 제품 빨이 중요합니다. 표현을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제품의 키를 맞추고 제품에 포커스를 하고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매뉴얼 방식이 아니고요. 컨벤션이 아니고 전시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쇼핑몰도 아니고요. 플랫폼에 들어가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Q&A 스타일로도 하고요. 그 다음 너무 커머셜스러운 거 쓰시면 안 돼요. 장점을 보여준다고 해서 너무 커머셜스럽게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 거짓말을 넣거나 페이크를 넣으면 안 돼요. 오버슛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들을 베커들이요. 한 번 사신 베커가 또 물건을 계속 사는 거기 때문에 얘들 수상해.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알리나 아마존, 이베이 가서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다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화면은요. 저희 회사의 실제 회의실에 있는 화면인데요. 이 스크럼을 해가지고요.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테스팅을 하고 해가지고 각종 이슈들을 우선순위를 해결해 가면서 저희도 판매 전략, 테스트 전략,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카드 소팅 방식으로 해서 비주얼 디자인 띵킹을 하고요. 이 크리에이팅 된 걸로
이 제품을 갖다가 풀 스토리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스토리가 맥락이 맞는지, 디자인 톤 앤 매너가 맞는지, 그 다음에 임팩트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고객사하고 저희하고 진짜 풀업 해가지고 디스커션하고 토론하고 배틀하고 다시 고치고 다시 부시고 만들고 정말 눈물 없이 보지 못할 만큼 누가 한 페이지 원 URL이라고 그랬어요. 이 URL 하나에 목숨을 걸고 일합니다. 정말 전투력이 끝까지 올려도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뚜껑을 따봐야 알기 때문에 하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킥스타터의 마케팅은 전에 사전 마케팅에서 최선을 다하고 포스트 마케팅에서 마감 데드라인, 진짜 우리 그 축구에서는 연장전이 있지만 킥스타터의 연장전은 없어요. 그때 마지막 D-3일에까지도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달립니다. 그리고 성공한 캠페인들의 대부분은 그 판매를 제작을 준비하신 개발사, 제조사에서도 마지막까지 같이 진짜 막 심지어 어떤 분들은 본인의 신용카드에 페이스북 광고까지 막 더 끝까지 넣어서 $10라도 더 써서라도 진짜 버닝 해가지고 더 많은 유저한테 노출해서 결국은 지갑에 넣게끔 구매하게끔 가는데요. 사실 이런 거에 뭐 돈이 많으면 좋다라는 거는 맞아요. 다다익선, 거거익선. 그러죠. 근데 사실은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진정한 퍼포먼스죠. 그래서 저희가 마케팅할 때는 가지고 있는 DB, 가능성 있는 DB를 D 카운트 돼서 오픈하고 나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전 마케팅, 사전 DB 마케팅, DB 분석, 그 다음에 미디어 프레스 이런 걸 통해서 저희한테 보내면 미디어도 1000군데 넘게 한꺼번에 뿌려요. 한 군데,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를 뭐 매체 대행사를 쓴다고 해더라도 효율적이지 않은데 저희가 유명한 리뷰 사이트라든지 이런데 미디어 매체, 우리가 뭐 알지도 못하는 언론사 세계 많거든요. 이런데 같이 글로벌 라인에서 저희가 뿌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다양한 채널 마케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뭐 체크리스트가 없느냐?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내용들을 와닿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고려를 해드리는 게 커스텀인데 하나하나 한다고 그래서 이게 맞는지 확인해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 알토스는 한국하고 미국에서 동시에 같이 들어가고요. 저희 미국 파트너들이 실제로 그거를 읽어봐주고 테스트 피드백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안전하고요. 저희는 캠페인을 할 때 시시각각 매일매일 트래픽이 어떻게 펀디드 되고 유저가 얼마큼 들어오고 나가고 들락날락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트래킹을 하고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끝나고 나서가 아니고 누가 가장 많이 했는지 그런 성분 자세한 분석도 해드리고요. 어느 나라에서 이 제품을 많이 샀다 라는 것들을 라이브하게 저희가 분석을 해서 4주의 기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타이트하게 팔로우합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예산을 잡을 때 이 버젯에 대한 부분들 정말 상당히 많은데 사실 이건 정답은 없지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가장 플랜은 이래요. 영상 제작, 사진을 뭐 기능적으로 내부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려면 3D도 필요하고요. 버추얼도 필요하고요. 뭐 그래픽 효과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는 홈페이지가 자사의 홈페이지가 있으셨다면 기존에 유튜브가 있었다면 사실 이런 부분에서도 비용 세이브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품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은 정말 거거익선으로 돈의 끝이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마케팅비 물 부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거가 좋은 캠페인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오늘 오신 분들만 하더라도 소소하게 한글로라도 먼저 만들어 놓으시면 저희 캠페인 할 때 영어로 좀 바꿔가면서 쓰시면 되니까 그럴 수 있는 거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시면 얘네들이 핵심이지만 얘네들이 버젯을 가장 세이브 더 머니를 해주는 거고 세이브 더 타임, 하이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의 플랜 A 뭐 3천만 원 정도의 어떤 버젯이 있다. 근데 3천만 원을 실제로 다 못 쓸 수도 있어요. 저희는 예산이 작아요. 스타트업이거든요. 저희는 수출한 이력이 없어서 그런 돈을 집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채널 마케팅을 해야죠. 바이럴 마케팅을 해야죠. DB 마케팅을 해야죠. SEO를 해야죠. 그 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었던 제품을 만들면서 왔을 때 갖고 있던 네트워크 전부 다 해야죠. 이런 것들을 돈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세 가지의 키 차이를 잘 플래닝을 잘 한다면은 비용 대비 최고의 효과와 성과를 만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킥스타터 가보시겠어요? 새로운 시장으로 가실 준비가 되셨나요? 자, 진출해 보시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저희 킥스타터의 최고수 박한진 대표님이 이어서 이번 세션을 조금 더 하고요. Q&A 잠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대표님이요, 킥스타터에 가서 같이 파운더하고 사진을 찍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씩 웃고 계신데요. 킥스타터 갔다 오신 소감, 본사 갔다 오신 소감부터 들어볼까요? 자, 그럼 화면 넘기고 LA의 박하진 대표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박진입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미국이 지금 이제 저녁 한 11시쯤 됐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오늘이 그 선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쪽에서는 이제 개표 방송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개표 상황을 이제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지금 판세는 그렇습니다. 뭐 개표가 오늘 한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있으면 뭐 계속될 것 같은데, 뭐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조금 전에 그 킥스타터 본사 방문을 뭐 그 소감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킥스타터는 그 브루클린에 있습니다. 킥스타터 사무실이. 근데 이제 아주 허름한 사무실이에요. 겉에서 보기에는. 그 파운더들이 그 연필 공장 있잖아요. 연필 공장을 사가지고 그 내부를 이제 다 개조해가지고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우리나라의 그 코워킹 공간처럼 만들어놨고요. 그 뭐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찍은 사진도 제가 이렇게 앉아서 실무자하고 미팅을 하는데 이렇게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얼굴을 제가 사진에서 봐가지고 저분이 그 대표 그 파운더 얀시 스트리커 그분이냐 그랬더니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사진 한번 찍읍시다. 그리고 이제 뭐 거기서 이제 사진만 찍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앉아서 얘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뭐 자유로운 분위기였고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 킥스타터도 많이 감원을 했고요. 한 20-30% 감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킥스타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킥스타터 이후에 그러면 킥스타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서 이후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도대체 제 생각은 킥스타터는 미국 유통으로 가는 하나의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킥스타터가 많은 펀딩을 하는 게 이제 목표일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 킥스타터에서 했던 어떤 그 제품을 론칭했던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펀딩을 올리고 여러 가지 그 내용으로 시장에 제품을 소개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 그럼 이제 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하드웨어를 하시는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가 볼 때는 대량 유통입니다. 하드웨어는 대량 유통을 해야 돈을 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대량 유통을 하는 것이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그게 이제 목표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과정을 거치느냐, 일반적으로 거치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동안 킥스타터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던 업체들이 몇 년 후에는 어떤 일을 뭐 하고 있고 어떻게 유통을 하고 있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소개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를 좀 띄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이후의 판로 개척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고요. 뭐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듯이 뭐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뭐 크라우드 펀딩하고 인디맨드하고 마크마켓 거쳐서 그 아마존이나 이제 온라인 유통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승부를 걸어서 대량 유통을 하는 유통사를 만나든지 아니면 뭐 현지 에이전시를 만나서 유통에 물꼬를 트는 그런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미국 유통 시장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그 1930, 40년도, 40년도에는 그냥 동네 구멍가게라고 그러죠. 그냥 동네 작은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슈퍼마켓, 작은 마트 같은 걸로 이제 시작이 됐죠. 미국이 이제 워낙 넓다 보니까 그렇게 시작이 됐고, 근데 이제 1940년대에 그 대형 백화점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심을 중심으로 뭐 백화점 체인이 생기고 백화점에 좋은 물건들이 모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의 백화점을 한번 가보는 게 꿈이 될 만큼 이렇게 백화점이 성업을 이뤘었고요. 그러다가 백화점을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카탈로그 마케팅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 옛날에 그 두꺼운 책자로 그 제품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그 온라인 이커머스랑 비슷한데요. 그 전화로 그 카탈로그에 있는 그 번호를 기억했다가 전화로 이제 그 주문을 하면 그 이제 우체부가 그걸 이제 배송해주는 이제 그런 마케팅이고요. 워낙 미국이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이제 시골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카탈로그 마케팅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그 카탈로그 자체가 비싼 값에 팔릴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월마트 같은 이제 대형 할인점, 창고형 할인점이 등장을 하고요. 그 큰 매장에 그냥 창고형으로 물건을 그냥 벌크로 쌓아놓으면 그거를 이제 그 자동차가 이제 활성화돼야 되겠죠. 자동차를 타고 와서 물건을 사가는 그런 형태가 됐고, 그리고 이제 8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전문형 대형매장, 예를 여기서 보이는 홈디포는 가정에서 그 DIY라고 그러죠. 그 자기가 뭐 고치고 뭐 이런 그런 건축 자재를 전문적으로 파는 그런 이제 매장이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베스트 바이 같은 뭐 전자 매장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그 전문형 매장이 등장했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온라인 마케팅이 마켓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을 비롯해서 뭐 여러 온라인 마켓들이 이커머스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성황을 이뤘고요. 그 다음이 뭐냐라는 이제 주제가 있는데, 사실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는 O2O라 그래가지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합쳐지는 비즈니스가 많이 성황을 했었어요. 성황을 이루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온라인 업체들이 오프라인을 뭐 막 사들이고, 왜냐면은 궁극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코로나 이후에는 온라인이 상당히 이제 강세를 보일 텐데, 그 이전까지는 사실 온라인이 아무리 그 마켓이 크다 그래도 그 전체 미국 유통시장의 10%를 넘지 못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마존 하는데, 아마존의 제품을 많이 이제 올리고 뭐 사람들이 주문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전체 유통시장의 10%가 온라인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50% 정도가 아마존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그 유통시장이 한 5%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상당히 대단하긴 한 건데, 사실 승부는 오프라인에서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기조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많이 바뀌기는 했는데, 이제 뭐 미국도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대통령이 결국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 오프라인 그 어떤 시장도 많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고 활성화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는 뭐냐면은 온라인으로만 해서는 승부를 볼 수 없다는 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어느 정도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장사가 잘 되고 그럴 수는 있는데, 오프라인의 대형 유통으로 대량 물량으로 터지지 않으면 사실 온라인에서는 그냥 뭐 장사를 뭐 아름아름 하는 정도로 밖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미국 시장에 한해서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잠깐 보면, 미국 시장 유통을 보면 시장 규모가 한 15조 달러 정도 됩니다. 15조 달러 정도 되고, 이제 뭐 요즘 뭐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하고 모바일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아마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존은 아마 코로나 만세를 외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주식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뭐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됩니다. 지금 한 몇 달 사이에 아마존이 뒤에 가서 제가 잠깐 설명드릴 텐데 뭐 엄청나요. 요즘 아마존이 티를 안 내고 있는 것 뿐이지 뭐 상당히 지금 아마존의 대세가 무섭습니다. 사실 장사를 하시는 여러분 같은 입장에서는 아마존이 이렇게 강력해질수록 솔직히 벤더나 제조사는 불리해집니다.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니까 가격 경쟁이 돼서 브랜드 어떤 충성도가 낮아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형 유통사들은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속속들이 이제 진입을 하고 있으면서 또 이제 체제를 변환하고 있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짝짓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고 오프라인이 망하는 것도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이.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만 활동을 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온라인 회사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둘 중에 이제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편중 현상인데요.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전체 온라인 시장의 뭐 거의 60% 이상을 독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도 뭐 코스트코라든지 월마트라든지 대형 유통사들이 거의 석권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 경쟁력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점점 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걸 조금 고민을 해보겠는데요. 이제 제가 늘 주장하는 거는 킥스타터를 통해서 시장에 진입을 해라. 이게 이제 저의 시장 진입 전략이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인 제품 론칭을 할 수 있는 건 킥스타터밖에 없다. 특히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킥스타터가 사실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6개월 정도의 스케줄을 갖고 정말 할 일이 많고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고민해야 될 것도 많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잠깐 요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어제 제가 세계 탑 5 킥스타터 제품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오늘은 이게 이제 10가지 탑 제품들인데요. 이 회사들이 과연 이렇게 많은 높은 금액의 펀딩을 하고 나서 도대체 어떤 길을 갔을까, 그런 게 이제 저 자체도 이제 좀 궁금하고, 정말 킥스타터에 성공하는 게 내 사업의 비즈니스로 성공하는 길일까라는 이제 어떤 그런 고민에서 시작이 됐는데, 한번 보시면 헤블 타임이라고 제가 어제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3번 했습니다. 3번 해서 캠페인을 3번 진행해가지고 12년도, 15년도, 16년도에 진행을 해가지고요. 전부 1,000만 불이 넘어요. 뭐 100억, 200억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회사가 전체 펀딩을 3,000만 불 이상, 4,000만 불 이상 했기 때문에 킥스타터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펀딩을 올린 회사는 뭐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 과거에도 이제 없을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이제 시계를 이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스마트워치죠. 스마트워치를 거의 초창기에 만들어서 사실 스마트워치 분야에서는 독보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물론 이제 뭐 애플워치도 나오고 뭐 이러면서 경쟁이 이제 심화돼가지고 기는 했지만 시장이 플레이어들도 많아지고 막 큰 업체들이 뛰어들고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투자도 많이 받았습니다. 투자도 1억 불짜리 투자를 한 2번 정도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스마트워치 시장에 정말 킥스타트를 통해서 스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2015년부터 회사가 어려워집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시계 업체 시티즌이라는 시계 있잖아요. 일본계 회사인데 이 회사가
7억 불, 7.4억 불이니까 뭐 한 8천억, 8,500억 뭐 정도의 너희들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제의를 했어요. 근데 그건 너무 싸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사세가 완전히 기울어지는데 다시 이제 7천만 불에 또 제시를 합니다. 회사를 팔아라. 그랬는데 그것도 거절을 하고 결국에는 2017년에 핏빛이라는 회사에 2,300만 불이라는 헐값에 매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킥스타터로 스타가 됐지만 그 쓸쓸하게 시장에서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페블타임 이 회사는 킥스타터에서는 이제 전설로 남기는 하지만 사실 그만큼 그 명성에 비해서는 이제 성공을 하지 못한 그런 경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도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쿨리스트 쿨러라는 아이스박스예요. 아이스박스에 여러 가지 기능, 전기, 모터, 위에서 보이시지만 저런 그 배터리 그 충전 기능도 있고요. 저렇게 이제 믹서를 올려놔서 뭐 믹서 그 갈아먹는 기능도 있고 뭐 그런데 2014년에 1,300만 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억 이상을 펀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그 배송을 계속 이제 지연시켜서 한 1년 동안을 이제 배송 지연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갑자기 그 배송도 후원을 해준 분들한테 배송도 하기 전에 아마존에 내놓고 이 물건을 팔기 시작해요. 그리고 2016년 그래서 이제 그 베커들이 배송을 왜 안 해주냐고 요구를 했더니 원가가 올랐다 그래가지고 2016년에는 추가로 97불을 요구합니다. 돈을 97불 더 내야 배송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 좋다. 그리고 이제 일부 베커들이 97불을 내고 배송을 이제 받았어요. 한 1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10,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배송을 그래도 완료를 했는데, 이제 배송을 못 받는 후원자들이 그 회사를 상대로 고발을 합니다. 이게 이제 소송을 건 거죠. 소송을 걸었는데, 생산비 증가로 인해서 유동성 위기가 와서 아마존에 판매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제 변명을 하고 이러다가 2017년에 그러니까 법원에서 명령을 내려요. 그 배송을 해라. 그리고 이제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배송을 한다고는 했는데 아직도 많은 후원자들이 배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쿨리스트 쿨러가 400불인가 그렇게 제품 가격을 400불인가 이렇게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원가 계산도 제대로 못했고, 그리고 1,300만 불이라는 경이적인 펀딩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배송을 하지 못해서 아마 이 회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 두 회사는 상당히 우울한 경우죠. 우울한 경우고, 킹덤 데스라는 이 회사는 1,200만 불 정도를 이제 1,300만 불, 거의 1,300만 불을 했는 이게 보드 게임입니다. 어른들 성인용 보드 게임인데 1,300만 불을 했는데 이 회사도 배송을 참 1년 이상 끌었어요. 배송을 못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게 그냥 단순한 보드게임 같은데 이걸 이제 완성을 못 해가지고 배송이 계속 지연되다가 2019년 1월부터 배송을 시작해서 2019년에 이제 배송을 완료했고요. 지금은 아마존에서 팔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제품을 올려놓고 팔고 있고, 그리고 이제 후속 제품을 내놓으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도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바람막이죠. 단순한 바람막이인데 거의 1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킥스타터를 통해서. 근데 이제 자켓을 이렇게 펼쳐보면 안쪽에 주머니가 많은 겁니다. 그냥
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하는 주머니가 많은데 그 뭐 다목적 여행용 자켓으로 만들어가지고 펀딩에 크게 성공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펀딩 직후에 바로 배송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바우박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그 여행용 자켓 전문 업체로 이제 변신을 해가지고 아마존에서 상당히 잘 팔립니다. 이 제품. 제품 라인도 많아졌고요. 그래서 2018년에는 바우박스 2.0으로 다시 론칭을 해가지고 약 390만 불, 약 한 50억 정도의 펀딩을 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마존에 아예 스토어를 만들어서 그 지금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익스플로딩 키튼이라는 거는 이것도 이제 보드 게임입니다. 보드 게임이고 뭐 이렇게 뭐 도둑을 잡고 뭐 막 이러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두뇌형 보드 게임인데요. 그 영국 회사인데 론칭을 해서 거의 900만 불 이상의 900만 불 그 정도의 그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도 사실 배송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이 제품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백커 숫자만 해도 20만 명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20만 개 이상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배송을 잘 끝냈고요, 이 회사도. 그래서 아마존에서 지금도 팔리고 있습니다. 저찰리에 팔리고 있고 상당히 미국 내에서는 유명한 게임이 됐습니다. 이 익스플로드 키튼이. 그래가지고 뭐 어른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보드 게임으로는 유명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협업해서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버전 게임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도 그 질문을 주셨는데 꼭 하이테크 제품이어야 되냐, 이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게, 킥스타터를 하는 게. 그랬는데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에브리데이 백팩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백팩일 수도 있고 좀 특수한 여러 가지 그 기능을 장착한 백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특수한 그 기능이라는 게 사실 저렇게 그림에서 보시면, 사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기능성 그 주머니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요. 그 배송을 이 회사도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가 그 노메딕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에브리데이 백팩 시리즈를 만들어가지고 아마존에서 이 회사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 제품들이. 자, 지금까지 이제 제가 그 펀딩에 성공한 제품들이 어떤 그 크라우드 펀딩이 끝난 다음에 어떤 그 길을 걷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공통점이 있죠? 다 아마존으로 갑니다. 궁극적으로. 이게 이제 아마존이 거의 깔때기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고요. 그 아마존, 그러니까 킥스타터에서 성공한 제품들을 아마존에 올리는 게 하나의 그 어떤 루틴한 과정으로 이제 되어버렸는데, 그 과정 속에 이제 아마존이 런치패드라는 거를 또 만들었어요. 이 런치패드, 아마존 런치패드가 뭐냐면 그 킥스타터나 여러 가지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했던 제품들 중에 좋은 제품들을 아마존이 올려서 그거를 이제 한 섹션을 만들어가지고요, 거기에 이제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혁신적인 제품이라는 어떤 인상을 갖고 그 사람들이 그 제품을 거기 와서 이제 사는 건데, 런치패드에 들어가려면 아마존에서 심사를 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제품들 중에서도 그 크라우드 펀딩, 킥스타터 잘 끝내고 런치패드에 올라간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아마존은 미국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할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4억 명의 고객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이 프라임 멤버만 해도 이제 1억 3천 명입니다. 그 프라임 멤버가 뭐냐면은 뭐 130불을 내면 그 배송료 1년 동안 그 프라임 멤버가 되면 배송료가 무료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 반품이 가능합니다. 반품 배송료도 무료입니다. 물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존 그 프라임 멤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국에서만 또 한 1억 명이 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130불씩 1억 명을 받으면 130억 불을 그냥 앉은 자리에서 아마존에 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고객 베이스 때문에 뭐 아마존은 점점 더 커지고 더 강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크라우드 펀딩의 넥스트 스텝은 거의 아마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아마존의 위상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고객 만족도도 높고요. 그 현재 한 그 120만 개의 사업체가 아마존을 통해서 이제 그 아마존 스토어를 통해서 이제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루에 그 배송되는 제품만도 1,600만 개가 됩니다. 1년에 한 6억 개 정도의 제품을 배송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여기 그 LA 쪽에도 아마존 그 풀필먼트 센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번 가봤는데 뭐 엄청납니다, 규모가. 그래서 이제 아마존은 그 아마도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유통을 하실 때는 아마존은 꼭 거치셔야 되는 하나의 그 과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킥스타터 캠페인 이후에 이제 성공적인 미국의 이제 유통 키워드라고 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크라우드 펀딩에서는 가능한 오픈 펀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 어떤 현지 이제 유통이라든지 현지 소비자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그 어떤 그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뭐 미디어라든지 이렇게 해서 뭐 펀딩.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펀딩을 하면 높은 펀딩이냐 이런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아마도 그 뭐 한이 없겠죠. 한이 없겠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숫자는 한 10만 불 정도를 어떻게 보면은 크라우드 펀딩의 손익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노력, 그 보이지 않는 노력과 여러분들이 쓰는 자금, 어떤 그 비용들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10만 불 정도 이상을 해야 사실상 효과가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10만 불이면 1억 조금 넘는 돈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킥스타터를 이제 통해서 거기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고객층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제품에 대한 팬들을 확보하게 되는 어떤 고객 베이스를 확보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뭐 금액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많은 분들이 그 후원을 해줬냐 이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펀딩을 끝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자금을 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들고 또 이제 배송까지 하시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양산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완성도 높은 제품을 배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펀딩을 많이 받아도 제품이 정말 화자가 많으면 그 제품은 시장에서 실패합니다. 오히려 충격이 많은 숫자의 뱅커들이 오히려 시장에 들어갈 때 부정적인 충격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품에 심혈을 기울여셔가지고 제품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크라우드 펀딩에서 그 후원을 받은 제품은 그렇게 해서 이 제품을 받은 사람들이 만족을 해야 되겠죠. 만족을 하고 거기서 어떤 커뮤니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댓글을 달 때나 어떤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좋게 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아마존 입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품을 만들어서 배송을 다 잘 끝낸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존에 이제 입점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유통을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에 리스팅을 하고 나서 사실 아마존에 제품을 올려놓는다고 해서 그게 이제 뭐 다 잘 팔리지는 않거든요. 또 거기서 또 한 번 이제 마케팅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 매출을 확대하고요.
그 과정에 이제 미국 유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셔야 됩니다. 영업도 해야 되고 그 제조 배송까지 이렇게 풀로 어떤 식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좋을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생산비라든지 현지에서 이제 마케팅하는 비용 이런 자금도 이제 확보를 하셔서 꾸준히 이제 영업을 하시면 이제 미국에서 그 대량으로 유통하는 뭐 그 유통업체라든지 디스트리뷰터라고 하는데 그런 업체들이 붙어서 그들과 이제 계약을 성사시키면 비로소 이제 대량 유통으로 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에 단기적으로 6개월간 크라우드 펀딩에 온 정신을 몰입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거는 좋은데, 궁극적으로 이 과정은 내가 대량 유통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크라우드 펀딩에 임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킥스타터로 작게 시작을 했지만 아마존에 들어가고, 궁극적으로는 여기 보이시는 이런 대량 유통 프랜차이즈 같은데 제품을 입점시키는 것이 여러분들이 대량 유통을 궁극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킥스타터를 뭐 설명을 드렸지만 이 킥스타터가 제 생각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목적보다는 어떤 대량 유통으로 갈 수 있는 처음의 관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저희들 목표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는 대량 유통까지 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게 이제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킥스타터를 하시고 그거를 킥스타터를 하시고 나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을 녹여내셔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대량 유통으로 가실 수 있는 어떤 교두보를 마련하는 게 킥스타터의 가장 좋은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제가 그 채팅창에서 여러분들의 이제 글을 읽고 있는데요. 그 질문들이 또 많이 또 나오셨네요. 그래서 제가 요 질문들 내용을 정리해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질문의 내용을 정리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박관희대표님께서 좀 추가로 더 해주셨는데요. 지금 질문들이 이제 속속히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메시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한꺼번에 잠시 후에 저희 15분 동안 브레이크 타임 하고요. 지금 시간이 35분, 한국 시간으로 4시 35분이고요. 4시 50분에 세 번째 세션에서 Q&A를 진행하고 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그 시간에 하겠습니다. 잠시 커피 한 잔 마시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회사에 어떤 게 필요하지? 또 어떤 거가 좋을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체 채팅창이나 DM으로 남겨주시면은 잠시 후 50분에 다시 뵙고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